이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디스크인데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튀어나와서 이 신경하고 닿으니까 이게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염증인데 이걸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밀어서 이 염증을 신경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박리시킨다고 하거든요. 이 행위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YG사 오픈을 해서 그 기념으로 오픈 시기에서도 저희는 특강을 했어요. 오신 손님들에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돼지머리도 안 했고 뭐 떡도 안 했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오늘 강의에 나오는 다양한 판례들, 조종례들을 다 묶어서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걸 드릴 겁니다. 네, 네. 떡은 없습니다. 사실 요즘 보장성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준이 변화하고 있어요. 보험회사들은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견해는 굉장히 좀 일관성 있게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민감한 영역이 수술보험금인 것 같아요. 이 수술보험금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들이 있었고 그동안 법원은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수술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들은 1심이나 2심에서 지면 항소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대법원 가서 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냥 그 재판에서 지더라도 그 소비자에게만 보험금을 줘버리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건으로 청구해도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서 대법원에 가지 않아요.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싸우기가. 툭하면 보험회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없어서 보험금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 사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가 나서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일일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하나로 쭉 정리를 하고 10여 년 동안 있었던 판례들을 쭉 정리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할 때 조정결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최근 건데 수술보험금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문 내놓은 것을 가지고 그 전에 이제 판례들을 가지고 우리 좀 살펴볼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보험금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를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잘 팔자예요. 잘 팔자. 예를 들면 동시대에 판매되는 상품들 중에 이런 면책 조항이 소비자에게 되게 불리한 상품들이 굉장히 앞다투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약관을 정확히 모르면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이나 그런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걸 권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오류를 면하기 위해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걸 소비자에게 권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어요. 이 상품과 이 상품을 비교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을 약관 분석 컨설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지사는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기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수술보험금 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약관에 보면 특히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특약, 그런 담보 약관을 보면 수술의 정의가 거의 같아요. 물론 이제 생명보험의 종수술 특약은 수술 분류표도 있겠으나 수술 분류표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여타의 특약들, 손해보험은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수술비 주는 특약이. 이런 특약들과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에도 동일한 수술의 정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크게 보면 이거죠.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물론 질병이나 뭐 상해 치료 목적이어야 되죠. 분쟁의 포인트도 이거예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흡인, 천자, 신경 차단술은 보험금 안 준다. 이게 이제 큰 맥락이고 생선보 동일해요, 이건. 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최근에 다양한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절단, 절제 등의 외과적 방법의 수술 방법이 아닌 정말 신박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절단, 절제 아니니까 보험금 못 준다는 입장인 것이고 소비자 측 변호사들의 입장은
아니, 의료기술이 발전한데 옛날처럼 절단, 절제 잘 안 하는데 그럼 보험금 안 주겠다는 거냐? 새로운 어떤 기술의 변화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법원은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 한 10여 년 동안 쭉 나온 판례들은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전향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약관을 해석하고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경향을 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쟁이 되게 많았죠.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 치료술, 갑상선의 결절, 혹 같은 게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게 이제 악성이다, 암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 안 해요.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주변에 전이됐을 수도 있으니까 폭넓게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양성 신생물이야. 딱 봐도 알겠어. 그럼 요즘 이렇게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이걸 양성 결절 이렇게 안 부르고 비독성 고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들이. 이런 비독성 고이터에 대해서는 가는 침 같은 걸 찔러 넣어요. 찔러 넣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일으킵니다. 그 열로 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의료계에서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이다, 고주파 열 치료술이다 같은 이름이에요. 말이 절제지만 잘라내는 건 없어요. 태우는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소비자 쪽 변호사들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은 수술 방법을 절단과 절제로 국한한 것이 아니다. 절단,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왜냐하면 절단, 절제는 수십 년 전 의료 현장에서 하던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에요. 자르고 도려내고. 근데 최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약관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하면서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핵심은 제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태우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기껏 수술비를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돈 받았는데 왜 보험금 안 주는 쪽으로만 가냐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자 측 변호인들과 보험회사 쪽에 이제 팽팽한 대립이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수술보험금 지급하라였어요. 절단과 절제 등의 조작을 폭넓게 해석한 거죠. 병변을 태워 없앤 것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소성 몽고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소성 몽고반점은 이소, 다른 장소에 생기는 몽고반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몽골리안인데 태어나서 10살 전후가 되면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사라지죠. 근데 이 이소성 몽고반점은 등에도 생기고 손등에도 생기고 팔다리에도 생기고 얼굴에도 생길 수 있는데 10살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큰일인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지워줘야 되는데 이소성 몽고반점은 피부의 문제예요.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세포 이상으로 이런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걸 치료하려면 멜라닌 색소세포 이상을 일으킨 그 부위를 태워야 됩니다. 피부에는 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에를 태우는 거죠. 어쨌든 피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손해보험에 태아보험 이런 거 가입할 때 태아보험에만 설계가 가능하죠.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 그게 예전에는 수술 1회당 400만 원씩 지급되는 이런 게 많았어요. 최근에 이 판결들 이후로 담보 보상 금액이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200, 150 이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회당 지급인데 잘 보세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이저로 지우는 것인데 이게 제가 나중에 자료집에 드릴 그 재판 판결문을 보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만 하더라도 그 재판 속 아이만 하더라도 64회 받았어요. 레이저 치료를. 온몸 구석구석 있었거든요. 64회 한 번에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없어요.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64회를 했는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더 해야 돼. 64 곱하기 400만 원 해보세요. 얼마인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수천만 원의 전쟁인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막아야만 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 전쟁입니다. 근데 이 레이저로 지지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까 수술의 약관에 있는 수술의 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느냐, 또한 흡인, 천자, 신경 차단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법원은 이 건도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절단, 절제 등의 조작과 유사하고 흡인, 천자, 신경 차단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수술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험회사가 1심에서 져서 항소하고 2심 가서 졌는데 바로 포기했죠, 항소를. 대법 안 가기 위해서. 그 얘기는 똑같은 건으로 청구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안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보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화염상 모반 레이저 치료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이 화염상 모반은 이것도 선천성 질환이거든요. 앞에 보셨던 이소성 몽고반점과 이 화염상 모반은 질병 분류 코드조차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피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피부 아래에 있는 혈관의 문제예요. 그 모세혈관 같은 그 혈관에 종양같이 핏덩어리들이 막 뭉치는 거거든요. 이게 겉에서 보면 이제 마치 붉은색 반점처럼 불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화염상 모반인데 이게 선천성 질환인데 놔두면 점점 번져가요. 발 뒤꿈치나 이런 데서 시작했다가 온몸으로 번져가거든요. 이거를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돼요. 문제는 피부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혈관을 태워 없애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십 번을 해야 돼요.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수술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죠. 법원은 수술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 병변을 태워 없애는 거 동일하다. 비침습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술기구를 몸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몸 밖에서 레이저를 때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병변을 태워 없애는 것이라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수술보험금 지급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수십 번 하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이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압권은 이거죠. 티눈. 티눈 냉동 응고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티눈이 있으면 칼로 이제 파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티눈이. 그래서 되게 아프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냉각 기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티눈에다가 이렇게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이것도 수십 번 병원을 가요.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 이 티눈 부분이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게 정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 맞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다 수술로 인정하면. 근데 법원의 지금 경향을 보면 수술로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티눈 냉동 응고술도 분쟁이 있었고 법원에 갔어요. 이 판사 역시 동일하게 봤습니다. 병변을 제거하는 건 동일하다.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보험금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보험금이 크진 않았어요. 질병수술비 담보 싸움이었기 때문에 몇십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걸 수술로 인정할 정도라는 거죠. 지금 법원은. 자궁근종 쪽으로 가면 조금 더 현실감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궁근종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개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복강경 이용하는 경우 많고 지금도 복강경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복강경을 이용하던 아니면 경질적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고주파를 발사하는 침을 찔러 넣어서 근종에 고주파를 발사하면 이 근종을 점점 키우는 그 혈관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굳어져 버려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걸 수술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느냐? 법원은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보험금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많이 안 해요. 요즘 여성 전문 병원에 가면 하이프라는 걸 합니다. 하이프. 환자는 엎어져 있고 저 아래쪽에서 침상 아래쪽에서 고주파를 세게 때려가지고 몸에는 아무런 손끝 하나 안 돼요. 그 고주파를 때려서 얘를 괴사시키는
치료를 하이프라고 하는데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거, 그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험회사하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싸우고 하면 보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침습적 방법이어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병변을 제거하는 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지급을 결정한 그런 이제 분쟁 사례들을 보셨는데 지급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망막에 이제 상이 맺혀야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이 맺혀야 될 망막 부분에 기형적으로 혈관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혈관이 생성돼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얘가 저절로 출혈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심하면 실명하고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위험한 병이 당뇨성 망막병증인데 이게 아무래도 망막의 영역이다 보니까 칼로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개발한 그나마 지금 현존하는 치료 방법 중에 괜찮은 건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혈관이 생성되는 부분을 얼려요. 그게 광응고술이에요. 혈관이 더 많이 생기지 못하게 하고 그게 출혈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얼리는 거죠. 이것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흡인, 천자, 신경 차단과 유사하냐. 요 싸움이었는데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면책 조건인 흡인, 천자, 신경 차단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조건 소비자한테 보험금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눈에 뭐가 깨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네. 약간 뭐랄까요? 객관적 입장을 좀 가져야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게 2심 법원인데 보험금을 부지급하라고, 수술보험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2011년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면 절단, 절제 등의 조작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응고술은 혈관이 더 생성되지 못하고 터지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예방적 차원의 마치 신경 차단술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병변을 제거한다고 볼 수 없다. 수술보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죠. 이것도 생선보 다 특정 성인질환 수술 특약 이런 거에 당뇨성 망막병증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생보도 회당 400만 원짜리 이런 거 많이 팔았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지급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수술이 보통 이 사람 9번 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하거든요. 9회 곱하기 400만 원 하면 이 계약은 회당 300만 원이었네요. 2,700이에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이 건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흡인, 천자, 신경 차단, 특히 신경 차단과 유사하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당뇨성 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에 대해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재밌죠? 아까는 지급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건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죠. 이 판결도 1, 2심을 다 확인해 보면 이 분쟁 속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요, 수술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그 사건 속 판결, 그 판결 속 사건의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있었거든요.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이어야 하고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이면 안 된다라는 정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속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술보험금을 주는 특약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 상품인가 봐요. 그래서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으면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수술 방법을 제한해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건은. 네.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긴 거죠. 결국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보험금 영역은 결국은 뭐가 결정하냐면
소비자가 어떤 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험금 받고 못 받고를. 그런데 정작 약관은 열심히 보지 않는 거죠. 보험금 심사팀도 마찬가지고 그 보험을 고객에게 세일즈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거 말고도 판례가 다양한 종류가 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한 12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거의 없고 1심과 2심의 보험회사 진 것들만 많거든요. 근데 얘들은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대법에 안 가는 전략. 이래서 금감원이 분쟁 조정 결정을 내놓고 보험회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은 절대 대법원 판례에 불리한 거 안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입니다. 올해 5월 18일 날 조정 결정을 하나 내놨습니다. 수술보험금 분쟁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창상봉합술이 상해수술비에서 수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근데 창상봉합술 해놓고 괄호가 있습니다. 변연절제 포함. 분쟁조정 결정문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문도 그렇고 괜히 쓰는 표현은 없어요. 단 이 표현을 왜 썼는지를 뭐랄까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깨우쳐야 돼요. 보는 사람이. 일단 창상봉합술부터 한번 볼까요? 깨끗이 칼로 비어서 열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충격으로 너덜너덜해지면서 열려 있을 수도 있죠, 상처가. 그걸 봉합하는 거, 꼬매는 거죠. 열린 상처를 봉합한다. 대법은 수술로 인정 안 합니다. 수술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변연절제를 포함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조정결정문 속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도 수술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단, 절제 등의 조정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은 안 된다. 그런데 창상봉합술인데 변연절제를 포함했다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상처가 너덜너덜하게 열려있으면 그걸 그냥 꼬매잖아요? 그럼 그 너덜너덜한 것 때문에 오염이 되고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 너덜너덜한 부분을 깨끗이 도려냅니다. 다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꼬매는 거예요. 이 너덜너덜한 부분을 깨끗이 다듬어내는 부분이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합을 하니까 이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거죠. 만약 이런 너덜너덜한 걸 절제하고 다듬는 그런 변연절제가 없이 그냥 봉합한 거다. 그럼 수술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봉합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조정결정문을 쓰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판례 있잖아요. 그걸 쫙 나열을 해요. 다만 그 판례를 저처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건 번호로만 나열을 하죠. 이런 그간의 판례들을 감안해 본다면 법원의 최근 경향은 약관에 있는 수술의 정의를 이렇게 해석한다. 어떻게? 그 수술의 명칭이나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의료 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즉 병변을 제거하는 쪽이면 수술로 보고 그것이 아니라 뭔가 더 뭐 흡인 천자, 즉 흡인이 주사기 같은 걸로 약물 빨아내고 뭐 고름 빨아내는 거거든요. 또는 천자도 마찬가지죠. 관 같은 거 꽂아서 약물 주입하는 거, 뭐 이런 건데 또는 신경 차단술 이런 거와 유사한 맥락이면 보험금을 안 주고 그렇지 않고 맥락이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면 그 수술 방법이 비침습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창상봉합술도 변연절제를 포함한 것이라면 병변을 제거한 행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자는 거죠.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나 봐요. 올해 9월 1일에 조정결정문을 하나 더 내놓습니다. 왜 내놨냐면 아까는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대한 조정결정이었잖아요. 지금은 면책조항,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 그 중에서도 그 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뻑하면 천자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어떤 의료행위의 명칭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봐야지. 그러면서 조정결정문을 내놨는데 이 제목은 이겁니다. 경막 외강 유착 박리술이
질병수술비 담보에서 말하는 질병수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는 경피적 경막의 신경성형술. 보통 뭐냐면 디스크 환자가 하는 시술, 보통 병원에서는 시술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그거예요. 카테터로 꼬리뼈 쪽으로 쓱 타고 들어가가지고 약물 주입하고 이러거든요. 그 통증 완화도 시키고. 이게 수술에 해당하냐는 거죠. 보험의사들은 다 이거야말로 천자다. 관 집어넣어서 약물 주입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의 다 막아왔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금감원 금융문제조정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봤죠. 보험회사들은 이게 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약물을 주입하니까 실제로 이 경막외관 유착 박리술은 약물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문제조정위원회는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이 수술은 유착된 부분, 뭐가 유착이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요. 아픈 사람은 튀어나온 그 디스크와 그 주변에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튀어나온 디스크하고 염증이 발생해서 붙어 있으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건데 그 전에 카테터를 가지고 염증이랑 신경이랑 붙어 있는 부분을 떨어뜨리거든요. 그걸 박리한다는 거예요. 이 박리하는 유착을 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리하는 이 행위, 이게 병변을 제거하거나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막외관 유착 박리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요게 디스크인데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튀어나와서 이 신경하고 닿으니까 이게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염증인데 이걸 금감원 금융문제조정위원회 말은 뭐냐면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밀어서 이 염증을 신경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박리시킨다고 하거든요. 이 행위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이건 좀 되게 놀라운 발상이에요. 병변을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이 경막외곽 유착 박리술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질병 치료 목적이다.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건데?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카테터를 물리적으로 사용해서 얘들을 신경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 염증을. 그걸 수술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물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 조정 속의 소비자는 요추 3, 4, 5번의 핸들링 카테터로 유착 박리술을 시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측 분지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 약물 주입이에요. 네. 그 후에 약물을 주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터가 직접 접근해서 1차적으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시켰다.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유착을 박리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절단, 절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한다. 질병 치유 목적이다. 병변을 제거하지 않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질병 치료 목적의 행위이고, 그것이 약물 같은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물리적인 카테터, 핸들링 카테터를 하는 거라면 그것도 수술로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에요. 그렇다면 약관에 있는 수술보험금 면책 조항 중에 하나인 천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천자란 앞에서 봤던 경막외곽 신경 유착 박리술 이런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기술도 있고 화학적인 약물 주입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온리 주사요법 같이 화학적 작용으로만 치료하는 것, 그걸 수술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떤 의료행위에 약물 주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 천자로 간주하고 수술보험금을 배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의료 현장에서 수술을 할 때 웬만한 외과적 수술할 때 약물 주입을 다 하거든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도 주입해야 될 거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수술 과정에 들어가는 약물 주입 그 하나만으로 이 수술 전체를 천자로 본다면 천자 아닌 수술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그러므로 일부 천자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행위 전체를 천자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의료행위 안에 물리적으로 치료행위가 들어갔다라면 그러면 물리적인 행위도 있고 화학적인 행위도 있다. 그럼 이것을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이죠.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 개념을 가져온다면 이걸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따라서 약관에 있는 천자는 온리 화학적 방법으로만 주사 같은 거, 그렇게만 치료한 것, 그것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굉장히 진일보한 판단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수술보험금 싸움 이제 그만해라, 정리하자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맥락들의 조정 결정이 나오고 판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영리한 보험회사들은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약관에 여기 보시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수라고 해놓고 수술보험금을 주는 특약인데, 담보인데 얘를 나열하고 있어요. 얘들은 수술 안 주겠다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상상봉합술 있죠? 바로 우리 다 살펴봤던 거. 전기 소작술 태워 없애는 거잖아요. 냉동 응고술, 고주파열 응고술, 이거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그 수술들인데 그걸 다 안 주려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약관에. 고주파 하이프 용해술도 넣어놨어요. 하이프. 하지정맥 레이저 수술, 이거 당연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주겠다 넣어놓은 거예요. IPL이 뭐냐면 아까 제가 기미 레이저를 지우고 이랬죠? 그거예요, 그거. 그런 것도 안 주겠다. 경피적 경막이관 신경 딱 나왔죠? 방금 본 거. 디스크. 풍선확장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약관에 딱 명시해서 안 주겠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품을. 네. 금소법 때문에 이게 어떤 회사 건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위험하거든요, 되게. 근데 얘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들이. 추세가. 그것도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뭐를? 약관을. 약관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껏 판례도 나오고 조정결정도 나왔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약관으로 가입한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는 사람도 싸움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있는 건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 받을 생각도,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사 어떤 회사에 이런 상품이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그럼 권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런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보험료 싼 거를 더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뭘로 설득할 거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래서 제가 이걸 권하지 않고 이걸 권하는 겁니다. 이건 약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면이 그냥 수술보험금에만 있느냐? 아니죠. 보험 전체가 그래요. 실제 유병자 보험도 말이에요. 약관을 보면 기왕력을 보장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소비자들은. 난 아픈데 받아줬으니까. 근데 기왕력을 보장하는 유병자 보험이 있고요. 기왕력을 보장하지 않는 유병자 보험이 있어요. 이 차이를 소비자는 구별할 수 없다고요. 그럼 누가 구별해야 돼? 권하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위에 거를 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비자는 아니 저기는 더 싸던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약관 분석 컨설팅이에요. 이런 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소비자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문적으로 보험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격 이게 더 싸요 뭐 이거 하세요 이거는 그건 사람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거는 조만간 비교 견적 사이트에서 다 흡수할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소비자가 굳이 사람 만나서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면.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 보험사 회사의 99%는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더 싼 거를 저렴한 걸 권할 수 있다. 이게 경쟁력은 아니거든요. 그건 기계가 더 잘해요. 우리는 사람이고 소비자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호받고 싶은 건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본을 갖고 일을 하자. 그게 이제 저희 지사가 추구하는 Y 지사가 추구하는 부분인데 마파두부의 재료에 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파하고? 마하고 파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죠. 네. 마 들어갈까요, 마? 마 안 들어가죠. 근데 왜 마파두부일까요? 두부는 알겠고, 두부 요리니까. 저는 사실 마파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파는 들어간 걸 본 적도 있으니까. 마가 들어가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알았죠. 한자가 이건데, 이건 두부 맞고, 요 파는 노파할 때 파자예요, 할머니. 이 마는 뭐냐면, 천연두, 마마, 그거예요. 실제로 이 마파두부란 요리는 중국에 아주 오래전에 그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곰보가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마파, 얼굴이 천연두로 얼근 할머니가 개발한 두부 요리라서 마파두부예요. 수술의 정이 한참 할 때는 반응이 이러지 않았는데, 마파두부 하나 나오니까 막 반응이 막, 시장하시군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음식은 유래니 뭐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맛만 있으면 되죠, 맛만. 근데, 금융상품, 특히 보험은요, 정확히 모르고 팔면 판 사람도 문제가 되고 산 사람도 문제가 돼요. 탈이 나거든요. 이제는 금소법 때문에 판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품의 유래, 그 상품이 뭘 해주고 뭘 해주지 않는지.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험사가 안 가르치니까. 모든 지회이나 모든 원수사에 이런 교육을 하는 데서는 없어요. 모르고 알 필요 없고 알면 안 되니까. 왜냐면 몰라야 잘 파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약관분석 컨설팅은 마파두부 같은 거예요. 알고 팔자. 더 정확하게 고객을 보호할 수 있고, 뭐 시대적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대에 판매되는 상품들 중에는 가장 고객에게 유리하고 고객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약관까지 분석해서 권유하자. 그게 고객과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보험 세일즈를 롱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사업단 Y지사를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약관분석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런 걸 배우면서 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 나가는데 거기 메일로 좀 지원도 해주시고 연락 주시면 만나서 같이 좀 상의하고 더 새로운 길, 올바른 길을 좀 모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